파트4입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바뀌어서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원래 있었다가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농지위원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생겨서 그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농지위원회 다시 또 없앤다고 그러죠. 입법 예고됐다고 유튜브에서는 나오는데 제가 보면 농지법에 찾아가 보면 아직 입법 예고된 건 안 나오고 제가 판단에 입법 예고가 된 건 아니고 몇몇 국회의원이 농지위원회 다시 없애자고 발의를 한 것 같아요. 농지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하게끔 됐을 때 농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발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 실질적으로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사를 누가 짓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농지위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는 이장도 들어가고 그 동네에서 원로 영농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를 수가 있어도 그 마을 사람 안에는 누가 농사를 짓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거는 항상 얘기해보면 우리가 단연성 식물을 짓지 단연성을 못 짓지 않습니까? 매일 가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수강생 제 얘기예요. 단연생 식물을 심더라도 한 달에 한 2번씩 가서 모자 쓰고 풀베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농사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왔다 갔다 하고 이장한테 보여주고 이장한테 가서 어떻게 왔어? 이러면 제가 여기 내가 농사를 짓는 거 지금 관리하고 한번 왔는데요. 뭐 잘하고 있네요. 막걸리 한잔 하시죠. 하고 한 달에 1번씩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농사 짓는 거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이 모자랄 때 다른 사람 누구한테 시키는 건 됐는데 자기가 얼굴도 콧볶이 입지도 않고 그쪽에 봤을 때 지금 누가 내가 거기 금색에 콧볶이 너무 봤는데 해내면 안 짓는 겁니다. 그런 거를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누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위원회 기능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서 심사를 하죠. 그래서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농林축수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장 농지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된다 조사하게끔 하여야 한다. 이거를 보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공무원이 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또 안 짓는 농지도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짓는 농지도 농약 관리에 하는 농지 등의 처분 명령을 바로 하게끔 되는 원래는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법에는 보면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농사를 짓는가 아닌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9월달, 10월달에 말고도 봄, 가을에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농지위원들이 잘못되고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농지위원들이 그 동네에 있는 무슨 농지를 누가 어떤 농지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농지위원들이 농지위원한테다가 얘기를 해주면은 그 그러니까 농지 그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직접 와서 이제 확인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도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다. 강의를 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농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는 거에 청문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처분사전 통지서 청문 통지 실치에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 사람을 농지는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 이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 농지를 경매로 지분으로 샀거든요. 지분으로 샀으니까 사실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올라가 있거든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경매로 사놓고 다른 사람 농사를 짓고 있던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이제 지분으로 만약에 농지를 샀을 때는 그 지분을 내가 어디에 얼만큼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분으로 이게 농지를 사는 거는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청문통지서가 나왔고, 청문통지서가 나오면 바로 청문통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든 농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고,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팔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연 25%입니다. 그러면은 팔리지 않는데 나는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리다. 그래서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농어촌공사에다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팔리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은 안 나옵니다. 농어촌공사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릴 때는. 근데 내가 팔려고 하는데 안 팔립니다 하는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행강제금을 안 내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다 팔아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팔아준다는 얘기입니다. 팔아주는데 농어촌공사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린다. 안 팔리면 이행강제금은 안 밀립니다. 그 대신에 가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정하는데 농업공사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해봐서 둘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다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면은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팔릴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공시지가의 매년 25%입니다. 그럼 경매로 지분을 사게 되면 그 특정을 어떻게 해요? 예? 경매로 지분 사게 되면 지분. 지금 경매로 지분을 사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때에 4명이 공동으로 지금 사는데 여기 어느 부분은 누가 공동 지분에 누가 농사를 짓고 여기 누가 농사를 짓고 여기 누가 짓고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 취득을 안 해줘요. 근데 경매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 지분 나왔는데 가서 이 사람 지분이 어딘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특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갖고 알아야 되는 얘기죠 지금 보면. 쉽게 제가 지금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분을 특정해서 보려는데 어떻게 아니 이게 이제 LH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상당히 강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LH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용한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농지가 잘못한 건 없죠. 근데 이렇게 농지를 취득하는 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사전에 수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사기가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 보면 뭐냐면은 그 농지가 수용된다는 걸 알고 거기에 근무하던 몇 명이 같이 어울려서 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어넣는데 이번에 우리 저기만 그 농지를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같이 우리 공동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 받더니 어디다가 얼마큼 농사를 짓는지를 분할하면서 분할했어요. 분할했더니 담장까지 치려는 거예요. 담장까지 쳤어요. 담장 치고 농사를 짓어요. 농사를 짓는데 담장을 치니까 너무 농사를 짓기 힘들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받을 때까지 담장 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농사 질 때는 없었어요. 담장을 치니까 농사를 못 짓겠는 거야. 한꺼번에 같이 지어야 되겠는데 같이 들어가니까 하려겠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우리 같이 농사 짓자 하다 보니까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지었을 때는 갈리는 게 맞고 따로따로 농사를 짓을 때는 따로따로 갈라갖고 담장 치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뭐 담장 치려는 것이 뭐 겨울 싸는 것이 아니라 왜 철조망 있죠? 그거 사갖고 이렇게 간이 쳤다니까 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루 쳤다니까요. 담당자가 와서 치려는 데는 어떻게 해. 멈췄다 합시다. 농지증 발급 규정이 있는데 이 농지증 발급 규정이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나 일반 매매로 낙찰을 받는 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농지가 농사를 경작할 수 있을 때 농지증 발급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돼 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불법 전용돼 있는 경우에 농지를 일부러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인데 불법으로 전용돼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지고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원상 복구 후에 농지증을 해준다니까 자기가 원상 복구 한 다음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온 건 자기는 팔기 싫은데도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농지를 팔기 싫은데 강제 경매나 또는 뭐 이미 경매가 들어오면은 농지증을 발급을 못하게끔 여태까지 열심히 농사를 짓던 농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은 똑같이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경매 시와 그 일반 매매 시에 구분이 돼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는 그런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규정을 정해놓는데 할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안 해주는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제가 이번에 그 22년 8월 16일 날 변경된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변경된 내용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취득자산 농지 면적이 공으로 취득하는 경우 아까 지분을 취하면 지분의 비율이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이것이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나하고 같이 농지 사자.
그러면 농지 샀는데 여기는 같이 표시하니까 여기는 당신 잡는 내가 하자.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3분의 1 지분의 농지가 나왔다고 가정하십시다. 3분의 1 지분이. 그러면 4분의 1 지분을 내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시하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가 발급하는 것이 지금 법이 바뀐 것이 경매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 법이 바뀐 후에 지분으로 농지를 받아받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했던 걸 보면 하나의 땅이 나온 것을 둘이서 같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아서 농지증을 신청할 때 반 이쪽은 이 사람이 하고 반 이쪽은 하겠다 하고 신청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고 와서 볼 때 반 이쪽하고 이쪽 한다는데 왜 담당 안 쳐놨냐 해갖고 담당 쳐내서 담당까지 쳐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농사 짓는가 안 짓는가를 봐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어놓고 관리를 하는데 뭐가 불편해서 할 수 없이 그 담당을 빼서 저를 옮겨놓고 같이 트랙터하고 뭐는 같이 다니면서 농사를 짓게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연령, 직업, 영농거리 등 영농 요건을 전부 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할 때 집어넣어야 됩니다. 영농거리나 영농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 심의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농지를 낙찰을 받을 농지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미리 농지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죠. 미리 신청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발급받을 필요는 없게끔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농지 취득 자격을 받는 이력을 봐갖고 이 사람이 사방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는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먼저 달에는 용인에 가서 농지증을 신청하고 다음 달에는 저기 된 평택 가서 농지증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이천 가서 농지증 신청하면 이 사람은 투기꾼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보면,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농지 취득 자금을 조달 계획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를 또 제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법제 22조 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전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시군구의 조례로 농지는 몇 사람 이상의 공동으로 이름을 할 수 없다. 이런 걸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 조례로 이상의 사람이 들어갈 때는 농지증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이 토지 개발과 같은 농업회사법인의 부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한다고 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농지증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업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못하게끔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눈치증을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파트 6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실전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 19개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받는 거,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이지만은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973년 이전부터 그 객관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인한 농지증 발급하는 경우, 영농요건 분리 정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용이 결정된 농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경우에 농지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하는 중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실전 사례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담당한 공무원한테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농업경영계획서 이걸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길 농사를 농업경영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걸 다 써서 제출을 하게끔 되면은, 이게 보면 여기 뭐가 있죠? 농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예요? 농업경영의 노동력 확보 방안, 그 다음에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본인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께서 어떤 땅에 농지를 지분으로 샀어요. 지분을 사셨습니다. 근데 지분을 사서 여태까지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겠죠. 사장님은 이제 3분의 1 지분이니까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 뭐를 만들으라 그랬죠? 농지 대장을 만들으라 그랬죠. 농지 대장에는 주인이 3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들어가죠. 임대차가 들어가죠. 그러면 지분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죠. 그러면 주인은 3명인데 사람은 그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이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사장님은 이력이 농지는 소유하고 있으면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죠. 왜? 농지 대장에 농사 짓는 사람은 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게 핵심이,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농지 소유 이용 실태 있죠. 그럼 사람이 어디 농지가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죠. 실태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은, 그럼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도 농사를 안 지면서 무슨 농사를 또 지겠다고 새로운 농지증을 신청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겠군요. 예전에는 보면 농업경영계획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었거든요. 한 장으로 이렇게 간단했었는데 지금 농업경영계획서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6번에 보면 농지 소유 이용 실태가 나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농지증 안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 할 때는 농지증 안 해줘도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영농 계획의 관한상 내가 이 농지를 샀을 때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계획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이 계획서대로 농사를 안 지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배추 심는다고 하다가 무를 심는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는 반드시 이걸로 지어야 된다는 건 없지만은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게끔 되면 뭐가 있죠?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인데 1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앞으로 내가 자기 자금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금 있는 거 통장 대출해라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게 다행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이렇게 어렵게 했다고 해서 투기를 하는 이 방지가 되느냐? 자, 보십시오. 사장님. 투기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돼? 우리가 돈을 벌려면 투기해야 돼? 투자해야 돼요? 자, 그러면 투기를 뭐고 투자는 뭐예요? 아니, 부동산 투기를 해야 돼? 투자해야 돼? 투자해야 돼? 그럼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는 이것 자체가 내가 이게 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게 뭐냐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간단한 거예요. 보면 법을 어기면은 투기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건 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파는 건 투기가 아니에요. 투자지. 왜? 내가 여기 조금 있다가 농지가 저쪽에 개발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 땅 가격이 올라갈 때 기다리자. 아니, 그게 무슨 투기냐고요. 그럼 투기는 NH공사 직원들이 거기 수용되는 걸 알고 자료를 빼내갖고 사는 그건 투기야.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투기이고 법을 지키는 것은 투자라고 보는 거라 이게.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투자가 뭐 잘못된 거예요? 코인 투자 잘못된 겁니까? 주식 투자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 투자 잘못된 거예요?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는 괜찮고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 투기가 됐든지 아니 코인이 됐든지 주식이 됐든지 부동산이 됐든지 법을 어기고 하면 투기예요. 법을 지키고 하면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코인을 정보를 알아서 한다든지 주식도 사전 정보를 알아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투기를 보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산 거는 그건 투기를 볼 수가 없는 건데 왜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샀어도 투기를 보고 특히 농지가 나면 투기를 보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이거는 정리가 돼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농지 지금 대장을 만들어서 농지를 정확하게 누가 농사를 얼마나 어떻게 짓고 있는가만 보게끔 됐으면 농지를 사는 것 자체는 파는 것 자체는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했을 때 누가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관리만 해서 농지법에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긴다는 것이 아니다. 사는 거 파는 거는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가 보면 저는 그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실전 사례를 오늘 한 4개만 실전 사례를 보고 오늘 강의 끝마치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보면. 여기 보면, 4명이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4분의 3 지분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4분의 3 지분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고, 이 낙찰을 받고, 농취증을 발급받는 거를 농취증을 내가 해달라고 얘기했거든. 4분의 3인데 해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4일 후라고 그러고, 얘기가 뭐예요? 왜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4일 후에 우리는 좀 힘들고 멀다 보니까 한 3일 만에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농지주택 해주신 분이 그럼 지금 같이 현장 나가고 싶다.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서 봤더니 여기는 대지고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 없고 이거는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농지증이 필요한 농지를 보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보면 이것이 퇴비에 퇴비. 퇴비에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도 그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이런 건물이 있어도 농사를 짓기 위한 퇴비를 집어넣으니까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고 농지증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농지취득 자격 발급해갖고 여기 보면 농지법 제2항에 규약에서 우리 신청한 농지 발급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하니 성실 영업 및 사후관리 안전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갖고 농지증 해줘갖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나머지 4분의 1을 마저 사갖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갖고 그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었죠.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3만 경매로 나고 4분의 1은 안 나왔죠. 그 4분의 3을 내가 어떻게 하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는 걸 경매를 한다고 어떻게 제출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너 이번에 바로 지분을 살 때는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다 보니까 기분권자고 어디를 나눠 갖고 와라. 그렇게 전에는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농지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진 그 농협은 돈을 어떻게 걷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도. 근데 지금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재에 있나요, 교수님? 네? 저것도 교재에 있나요?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제가 그 농지법이 하도 바뀌어서 먼저 번에 쓴 농지 책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 이게 좀 바꾼 거거든요. 정리를 해갖고 강의를 해보고 다시 책을 출판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바뀐대. 입법하고 또 됐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오늘 바뀌지 않는 몇 가지만 강의하고 또 중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판결이 나야지 하지 또 바뀌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또 책을 인쇄해서 다 만들어놓고 또 바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까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 말고 지금 이렇게 된 것만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 지금 기름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시 바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아서는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보면. 저도 그 최근에 낙찰받았는데 그럼 내가 도면에 그려주겠다 했더니 도면 안 되고 땅에 가서 표시해갖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표시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했다니까, 도면에다 표시하고, 땅에 가서 담당 쳤다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땅에 가서 담당 쳤다고. 그 담당 뭘로 치워서, 주로 저들이 안 된다는 거야. 정식 담당 치려고 그래갖고, 철저 망 있죠? 망 사가지고 다 쳤다니까, 이렇게. 여기 토지 지분이죠, 이것도. 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여기 또 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야? 산소가 있고, 여기 농사는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데, 이것도 지분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있고, 여기 집이 있다 보니까, 여기 건축물 관장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식적 건축물 관장이 있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 관장이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두 필지 중에,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가 안 나고, 하나는 농지법상 농지이기 때문에, 그 한 필지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분이다 보니까, 지분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혹은 6명인가 그렇거든요? 그 6명 지분의 6분의 1 지분을 어디로 어떻게 자르냐고.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조금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가지 나머지는 그냥 다음번에 강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이게 그 농지대장하고 농지취득 자격증 명사하고 농지위원회하고 여기까지 몇 가지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번 원래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도 계속해서 농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또 바뀐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중단하고, 바뀐 다음에 다시 강의를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강의하면서 책 만들어봐야 또 딴 소리 하게끔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바뀐 게 뭐냐면 농지위원회가 다시 없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농막을 크기를 키운다는 거 하고, 9평 정도로, 9평, 그러니까 6평 정도 적다 해서 9평 정도로 늘리게끔 하는 거 하나가 지금,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된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발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 다시 바뀌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일단은 중요한 핵심이 농지위원회를 다시 없애고, 좀 일부 강화했던 거를 완화시키는 걸로 다시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4명인가 5명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올라가까지 있는 건 내가 확인을 했는데, 농지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통과돼가지고 입법 예고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다시 토지개발 강의가 정리가 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내일 화요일은 특수경매 과정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화요일에 특수경매 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대한 룰은 내일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